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메나테크 사업을 하고 있는 플래티늄 PD 이문숙입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2024년 새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첫날입니다. 맞죠? 2024년 실질적인 새해 첫날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만반의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에게 제가 10년 동안 받아보고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어서 여러분에게도 제가 받았던 값없이 받았던 부자 아빠라는 선물을 여러분에게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받을 준비 되셨나요? 예, 강의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될 수 있으면 좀 기쁜 말, 기대되는 말, 행복한 말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2024년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혹시나 과거에 어떤 삶을 사셨던 어떤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하셨건 여러분의 미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을 아우르면서 살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5년 전, 10년 전에 내가 어떤 생각, 어떤 결과를 했냐에 따라서 현재 내 모습이 정해지는 거 맞죠? 내가 5년 전, 10년 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과물로 선택을 한 거에 대한 결과물이 현재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이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집 사이즈, 근심 걱정거리, 또 통장 잔고 이런 것들은 5년 전, 10년 전에 선택한 것들에 대한 반복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또 과거처럼 똑같이 현재를 과거 살아온 것처럼 똑같이 살면 5년 뒤, 10년 뒤도 예측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이제 그렇지 않다. 내가 바라는 미래가 있을 거잖아요.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좀 더 예뻤으면 좋겠고, 좀 더 재정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늘 사랑하는 가족과 여행 다니는 삶이었으면 좋겠고, 이런 거 사실 꿈꾸잖아요. 저만 꿈꾸나요? 그런 미래를 여러분이 만드실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러면 내가 그런 미래를 살겠다고 내가 확 정해놓는 거예요.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야 라고 퓨처 세이프의 삶을 딱 정해놓고 그 삶을 확 땡겨가지고요. 오늘 현재, 지금 현재 내가 그렇게 살아내면, 그런 삶에 투자하면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는 상상도 못하는 꿈이 현실이 되는 그런 어메이징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건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건 미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더 쉽게 말해서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내 미래의 모습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다시 질문할게요. 2024년 1월 1일 오늘을 기점으로 앞으로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으로 반드시 살고 있을 거다라고 믿으시는 분은 큰 박수와 함께 한호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아까 사회자도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렵다, 힘들다, 위기다라고 하는데요.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내 미래를 이렇게 자신 있게 힘차게 외치는 사람 아마 여기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꿈이 현실이 되는 거 믿으시고요. 믿는 게 실력이거든요. 믿어내는 게 실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제가 드리는 부자 아빠라는 이 선물까지도 여러분이 온전히 받으시고 내가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앞으로 1년 뒤, 5년 뒤, 10년 뒤의 삶을 내가 미리 정해두고 지금부터 내가 한다면 앞으로 미래는 잘 될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대로 제가 오늘은 참 기쁘고 설레고 기대되는 말만 하려고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부자 아빠를 값없이 앞으로 에빈트 플러가 말하는 부의 미래에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미래의 부에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선물을 드릴 건데 이 선물을 온전하게 다 받아가시는 방법은요, 팁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 그러면요, 지금은 이 책이 절판되어서 구할 수가 없어요. 저도 한 보름 넘게 막 애쓰다가 중고시장에서도 나와도 안 되고 작년에 이 책 구하느라고 제가 참 힘들었는데 결국은
당근 마켓에서 구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잘못했더라고요. 책을 재본한 걸 저한테 다시 팔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통찰력과 인사이트를 준 책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책의 핵심은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 안 사보셔도 돼요.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 보통의 사람들이 최고가 대가가 되는 인류가 되는 방법은 이 세 가지만 당신들이 가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 훔치는 기술.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훔치는 기술만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 두 번째, 요약하는 기술. 요약하는 힘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 세 번째, 추진하는 기술, 밀어붙이는 기술. 이것만 있으면 당신들은 아무리 평범한 보통 사람이라 하더라도 최고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만히 보니까 저한테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빚을 17억 원이나 져서 정말 죽어야 될 때, 죽고 싶었을 때 못 죽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감사하죠,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제가 이 17억이라는 빚을 갚기 위해서 제 발로 메트라이프라는 보험회사에 갔어요. 가서 저는 매달 최소한 2천만 원 이상씩을 제가 벌어야 되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제가 해야 돼요. 영업이라는 걸. 그런데 제가 어떻게 방향을 잡았냐 그러면 메트라이프에서 챔피언 하는 사람, 1등 하는 사람, ING 생명보험에서 1등 하는 사람, 삼성에서 1등 하는 사람, 프루덴셜에서 1등 하는 사람, 교보에서 1등 하는 사람, 이렇게 각 보험회사에서 6개 보험회사에서 1등 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보고 그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들이 하는 스킬을 내가 훔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을 다 만났고요. 그들을 만나보니 제가 무릎을 꿇고 눈물이 났어요. 챔피언들은 다르구나. 남다르구나. 절대로 내가 생각했던 것 같고 다르구나. 제가 그 중에서 챔피언들이 하는 걸 다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강의 때도 말했지만 제가 막 이제 아웃바운딩에서 보험을 시작했는데 챔피언들은 다 누구를 데리고 있냐 그러면 비서를 다 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시작했는데 비서가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들처럼 비서부터 먼저 고용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비서부터 채용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거 모든 거 다 제가 훔치고 싶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훔친다라는 거 뭐냐면 훔친다라고 하면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게 도둑놈 생각하죠. 도둑놈. 훔치는 거 도둑놈밖에 더 있습니까? 도둑들이요 어떨 때 훔칩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 훔치죠. 내 돈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있으면 남의 돈에 손 댑니까? 안 됩니다. 맞죠? 그건 뭐냐면 역설적으로 내 주머니에 뭐가 없어야 훔치듯이 내가 누군가의 스킬, 누군가의 정보, 누군가의 선물을 받으려면 내가 생각하고 있던 고정관념, 내 생각 이거 완전히 비우고 내려놓고 그대로 훔쳐야 내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제가 그동안 메트라이프에 가서 나는 나중에 아웃바운드에 가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제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첫 직장이 교보생명 내근 직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아웃바운드에 가는 FC들의 그냥 아름다운 모습도 봤지만 아름답지 못한 모습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제 선입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고정관념이. 그런데 제가 메트라이프에 가서 한 달에 2,000만 원 이상 벌려고 그러면 범상치 않은 결과를 내야 되는데 누구의 본을 볼 것이냐 제가 타겟을 정했죠. 챔피언들을 타겟을 정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타임 스케줄까지 하는 거를 내가 그대로 훔치려고 그러면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걸 내려놔야 돼요.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저 완전히 내려놨어요. 그리고 제가 메나테크에 와서 연봉 5억까지 제가 메나테크를 알기 전에 연봉 5억까지 나중에 이렇게 자료에 다 나옵니다만 제가 연봉 5억까지 받았고 뭐 수용료에 11.9 5천만 원 이상씩을 내었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김미숙 사장님이 사장님 제가 후원을 가야 되는데 사장님 그렇게 연봉 5억 받았던 거 뭐 자료 좀 뭐 없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꼭 있어야 되나 내가 그랬어요. 했더니 자기는 꼭 있어야 된대.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연합뉴스 신문 자료를 찾아서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그 자료도 오늘 제가 다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왕 새해 첫날 여러분에게 선물 드리기로 한 거 작정하고 제가 모든 거 다 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그처럼 제가 메나테크 와서도 이 일은 제가 또 처음이에요. 난생 처음 하는 일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건. 그런데 제가 어쨌든 정지만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최고 리더 사장들, 결과를 낸 사장님들이 하는 걸 그대로 내가 훔치려고 그러면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갖고 있던 선입견이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다 비운 상태에서 내가 다 훔쳐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누구 걸 훔치잖아요. 제가 ING 챔피언 걸 훔치고 프루덴셜 걸 훔치고 우리 매트라이프에 있던 정말 그때 당시에는 김용일 씨가 챔피언이었었거든요. 그분의 하는 말까지를 다 녹음해서 내가 훔치고 나서 내 걸로 딱 만드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남의 걸 제대로 딱 훔치잖아요. 그러면요 미친 듯이 이걸 적용하고 싶어서요 추진하는 님이 미친 듯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제가 훔친 기술들로 나가서 대학교도 가고 CEO들도 찾아보고 그대로 내가 했더니 결과들이 나서 TOT까지 연봉 5억까지 제가 받은 거예요. 저는 그 성공 경험을 믿거든요. 세상에 많은 성공자들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단 한 번이라도 성공 경험을 한번 해라라는 거예요. 왜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뇌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뇌가 내가 그 성공 경험했을 때 나왔던 도파민, 내가 그 성공 경험했을 때에 대한 그 감사, 감동, 즐거움, 그리고 그 성공 경험했을 때에 대한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을요 싹 다 기억을 하고 있다가 또 다른 성공을 하고 도전을 할 때 그것들이 자양분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더 큰 결과들을 낸다라는 게 시험 결과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제가 부자 아빠라는 이 선물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받아가시려고 그러면 오늘은 이 훔치는 기술을 여러분의 그동안의 생각, 여러분만의 고정적인 그런 고정 마인드 이런 거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훔쳐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한번 제대로 진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메나텍 비즈니스를 사인업하고 나서 초창기에 너무 많이 받았던 질문, 그리고 한 5년 이전까지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질문,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 질문,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왜 연봉 5억이나 받으면서 왜 그렇게 챔피언까지 했으면서 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것도 잘 알려지지 않은 아메이도 아닌 메나테크를 하시나요? 라는 얘기를 전 수없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한 말이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도 오늘 훔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똑같이 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저는 내 수입의 원천, 내 소득의 원천을 제가 통제하고 싶어서 저는 이 일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저는 말해왔고 앞으로도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메나테크를 만나기 전엔 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한 번 일한 대가를 한 번만 지급받는, 내 시간과 노동을 바꿔서 받는 그 소득에 집중하느라 이런 자산 소득이 있는지 전 몰랐어요. 그때도 만약에 이런 소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선택했다면 덜 억울하겠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20대에 교보생명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30대에 홈플러스라든지 여러 푸드코트라든지 여러 마켓을 제가 프랜차이즈를 경영할 때라든지, 그리고 그때 경영을 했을 때 투자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어가지고요, 빚 17억 원이 나셨을 때 제가 다시 아웃바운딩으로 보험 설계사를 해야 됐을 때 다 제가 제 시간을 바꿔서 노동으로 인해서 소득을 받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재물자의 나을 산, 끊임없이 나에게 돈을 갖다 주는, 끊임없이 나에게 재물을 낳아주는 그런 시스템 소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메나테크 와서 알게 됐는데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이기도 하고 이제는 이분한테 경제학자라는 말까지 붙이기도 하더라고요.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지구상에는 돈을 버는 모든 사람은 육체노동으로 해서 시급을 받든 일당을 받든 주급을 받든 월급을 받든 육체노동자를 포함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모든 사람은 현금이 흐르는 이 사분면 안에 반드시 속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잘 생각해봐. 지구상에 돈 버는 사람 중에 왼쪽에는 거의 95%의 사람들이 몰려있다. 그런데 돈은 5%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 95%는 어디 가 있냐? 우측에 가 있다. 그런데 여기는 사람은 5%밖에 없다. 무슨 말이냐? 우측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 고용이 되어서, 우측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 고용되어서 시간과 노동을 반대로 받고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나는 활용당했을 뿐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니야, 나는 의사야. 아니야, 나는 회계사야, 변호사야. 아니야, 나는 세일즈맨이야.
이런 사람조차도 내가 일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는, 나를 대신해서 일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들과 다르게 물통의 크기가 좀 클 뿐이지 반드시 이들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내 시간과 노동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건, 그럼 이쪽으로 빨리 넘어가라.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쪽으로 넘어가는 방법은 여기서 열심히 해서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여기에 사업 자금을 투자를 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도대체가 시드머니를 못 만들고 사업 자금을 못 만들고 내가 하려는 사업의 크기는 너무 큰데 돈이 50억 100억이 안 만들어지면 그럴 필요 없이 잘 만들어진 시스템, 메나테크나 아메이 같은 잘 만들어진 시스템을 여러분 것으로 활용을 해서 시스템 사업가가 되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의 앞으로 당신들의 인생을, 당신들의 소득의 원천을 통제하려고 그러면 당신들은 노동소득이 아닌 자산소득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봤더니 저는요 20대 교보생명에 입사를 해가지고 제가 승진을 해봐야 그때 당시에 가장 대우직급밖에 못 받았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너무 빠른 승진을 해가지고요. 제가 최고 지금으로 치면 그 본부장이죠. 영남 지역에 이렇게 본부장을 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아웃바운딩 영업소장을 적어도 2년은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모든 여직원들은 영업소장 나가라 그러면 다 퇴사를 하고 사표를 쓰는데 저 혼자 도전했어요. 저 도전해서 저기 본부장 되고 싶어요라고 도전을 해가지고요 20대 영업소장을 나갔던 사람이에요. 제가 20대 영업소장을 나가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스마트하신 분들이 한 게 아니라 연령대가 굉장히 많으셨었어요. 평균 나이가 65세였었어요. 왜? 사무직을 하던 여직원이 영업소장을 나가니까 회사에서 제가 말아먹을까 봐 가장 열악한데 내일 모레 문을 닫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런 영업소를 저한테 배정을 했어요. 근데 결론만 얘기하면 그런 영업소를 제가 맡아서 만 18개월 만에 30대에서 40대 평균 연령 30대에서 40대가 넘지 않는 인원 60명을 제가 증원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서면에 가면 교보생명 센터, 교보생명 건물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센터장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좀 편해질만 할 때 막 그렇게 영업소장 하면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시책비를 타고 한 돈으로 주식을 투자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때부터 사실 주식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주식을 투자하다가 쫄딱 말아먹을 쯤에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홈플러스를 오픈을 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 김회장 같은 경우는 2000년 11월에 오픈을 했으니까 지금 벌써 23년째거든요. 홈플러스가 다른 데 다 거의 문을 닫아가는데 아직도 김회점은 성업 중이에요. 2000년 11월에 제가 오픈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희 남편이 일을 같이 하고 있었고 저도 여기에서 그만두고 일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다가 쫄딱 말아먹어가지고 제가 빚 17억 원이 생겨서 메트라이프에 입사를 하게 돼요. 결국은 아까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한 대로 제가 열심히 20대에도 열심히 살았고 치열하게 살았고 20대 중에 저 혼자 살아남아서 영수단계에서 결과까지 내고 홈플러스도 매장을 열 몇 개씩 운영하면서 정말 수익을 많이 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메트라이프에도 나중에는 연봉 5억까지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사법면으로 못 넘어갔어요. 못 넘어간 건 저한테 이런 기회를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현실입니다. 저한테 만약에 교보생명 근무할 때 여기를 알려줬다면 홈플러스 근무할 때 여기를 알려줬다면 여기 할 때 여기를 알려줬으면 제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넘어가든 안 하든 제가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아무도 저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까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한 것처럼 95%의 사람들이 5%의 돈 갖고 나눠 먹게 하니까 절대로 부자가 되지 않고 너무 치열하게 사는데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항상 돈이 없었어요. 항상 돈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2011년 7월 달에 겨우 개내성으로 이제 채무자를 면책한다. 제가 17억 원을 빚을 지면서 금융기관에 했던 빚은 제가 갚아야 되니까 소득이 있어야 되니까 갚아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 한 달에 500만 원이에요. 여러분 500만 원이라는 돈 쉽지 않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이라는 돈을 정말 60개월 동안 성실하게 갚았어요.
성실하게 갚았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드디어 나오네요. 여기 2011년도에 제가 2011년도에 TOT를 했었거든요. 6,300명 중에 페이스 어마운트 부분에서 챔피언을 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한때 이 연합뉴스가 저 SRT를 타면 늘 거기에서 막 계속 헤드라인으로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센세이션한 거죠. 대부분 FC들이 참 잘하기도 하지만 이문숙이 같은 경우는 만 4년 만에 MDRT 밀리언 달러 클럽이라고 하는 MDRT 만 4년 만에 MDRT가 되고 다시 그 다음에는 COT 3배가 되는 COT 직급이 되고 다시 4년이 되지 않아서 6배가 되는 5억 이상이 되는 그 연봉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해약 실효권 하나 없이 해약권 하나 없이 컴플레인 하나 없이 이렇게 잘해내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압도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여기 신문지상에 네이버에 지금도 치면 여러분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김미수 사장님 하도 달라 그래갖고 제가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보세요. 이때는 정말 칼같이 막 하나하나 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옷 제가 지난번 강의 때 입고 나왔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살았지만 제가 메나테크를 알고 나서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6배 1차 실적에서 TOT를 했다라고 나오죠. 연봉 6억 이상 가까이를 받았던 사람이 왜 메나테크를 선택했냐 그러면 저는 다른 삶을 살고 싶었어요. 계속해서 언제까지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 시간과 노동을 바꿔서 정말 쌓이지 않는 자산이라고는 절대로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러면 다른 삶을 살고 싶으면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한 대로 저는 노동소득이 아닌 끊임없이 재물자의 낙을 산 끊임없이 나한테 돈을 가져다 준 자산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대로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투자해서 시스템을 만드는데 시스템을 배우는데 집중을 하고 그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활용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일을 저는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부자들이 말하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진짜 비즈니스 오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고 당신의 소득을 원천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는 거니 시스템을 갖는데 집중하고 하는 걸로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3개월 동안 미친 듯이 집중했어요. 여러분 메나테크라는 시스템 처음 제가 접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집중하는 바람에 다이아몬드라는 결과를 얻었어요. 3개월 집중하고 부산에 아무도 센터도 없었고 PD도 한 명도 없었는데 3개월 집중해서 3개월 돈을 투자한 게 아니라 3개월 메나테크에서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을 내가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 3개월 만에 PD가 되었고요. 내가 된 3개월에 PD 된 것을 3년 5개월 동안 부지런히 복제시켰어요. 당신네들도 훔칠 수 있습니다. 당신네들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3년 5개월 동안 부지런히 제가 복제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축적이 되는 비즈니스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간호사를 한들, 여러분이 선생님을 한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축적이 되나요? 여러분의 어떤 복제를 한 그런 잔여물들이 여러분 남아있나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리고 3개월 집중하고 3개월 집중한 것들을 반복한 3년 5개월을 했다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연금이 지급이 되나요? 연금 지급 안 되죠. 저는 3개월 집중했고 3년 5개월 동안 복제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연금이 나오는 비즈니스를 만들어 버렸어요. 심지어 상속까지 되는 비즈니스를 제가 만들어 버렸어요. 결국은 제가 교보생명에서도 홈플러스에서도 메트라이프에서도 하지 못했던 그 시스템 소득을 메트라이프에서 만나면서 메나테크를 만나면서 메나테크의 부자 아빠를 만나면서 그 시스템 돈을 투자하지 않고 시스템을 내가 복제하는 3개월 집중을 3년 5개월 동안 반복하는 일을 하면서 제가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 4년 7개월 만에 플래티늄 PD가 되고 나서 글로벌 메나테크 미국 본사에 가서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최고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죠. 부산광역시에 정말 메나테크에서 불못이었는데 부산에 의외로 네트워크 하는 회사 중에서 센터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시너지도 아직 부산에 정식 센터가 없고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있는 리더가 제대로 복지를 해내야 센터가 이루어지지
바깥에서 만들어진다고 센터가 운영되는 건 여러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정말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 메나테크 역사상 3개월 만에 피대가 된 것도 대단한데 센터를 만들어낸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요. 사실 이건 사실 뽀샵을 좀 많이 한 겁니다, 여러분. 상당히 제가 봐도 좀 이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이렇게 했을 때 메이크업도 잘했지만 뽀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외 여행 못 나가면 어떡할까 했는데 저보고 항상 나갈 때 안경을 한 번씩 쓰거든요. 그럼 안경을 벗어보려고. 안경 벗어도 딱히 많이 다른데 그 사람들이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통과 그냥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했듯이 저는 3개월 집중했고 3개월 집중하는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어요. 그리고 3년 5개월 하는 동안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사랑하는 우리 딸까지도 복제를 시켜서 사업소득을 시스템 소득을 받게 됐죠. 이 친구 같은 경우 2018년도 1월 달부터 2018년 12월까지 받았던 김신아 사장, 여기 보면 나오죠. 생년월일 940623. 이 김신아 사장이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받았던 소득이 1억 1만 2,520원입니다. 여러분, 김신아 사장이 뭘 해서 뭐 엄마보다 조금 얼굴이 조금 못났다라는 거 외에는, 엄마보다 인물이 좀 떨어진다는 거 외에는 뭐 잘난 게 하나도 없는 그 김신아 사장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가 있습니까? 뭐 인맥이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본인도 3년 5개월 만에 브론즈 PD로 오르면서 이렇게 인쇄소득을 받는 사업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한테 메나테크는 제대로 된 부자 아빠인 거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맞죠? 제가 다 증명시켜 드렸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메나테크가 나한테 부자 아빠가 된다라는 걸 학교에서 가르쳐 줬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앞으로도 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바꾸고 싶으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습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행동들을 여러분 한 번쯤은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한테 기회가 와요. 세계적인 미래학자죠. 엘빈 토플러를 왜 세계적인 미래학자라고 하나요? 그가 지은 1970년도에 지었던 미래 쇼크, 미래 충격이라는 책부터 시작해서 10년마다 어마어마한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책들을 내어놓습니다. 1970년도에 미래 충격 쇼크를 시작으로 1980년대에는 여러분 다 알만한 엘빈 토플러를 엘빈 토플러로 만들어버린 세계 명작 제3의 물결을 짓습니다. 그리고 다시 11년 뒤에 1991년도에 권력이동이라는 책을 짓고요. 다시 2000년도에 책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엘빈 토플러한테는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어요. 하이디 토플러와 함께 딸 하나가 있는데 이 딸이 불치 난치병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결국 엘빈 토플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그 자녀 때문에 다음에 2000년도에 나와야 될 부의 미래라는 책이 2006년도에 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딸 때문에 부의 미래를 집필할 때 의료계에 더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요. 프로슈머에 대한 더 깊은 애정을 가지고요. 앞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까지도 만드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학자로 변합니다. 그도 말하죠. 세상은 너무너무 급변하는데 부의 미래, 앞으로 부에는, 왜냐하면 이분이 세상에 여러분 1980년대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여러분 어떤 말을 한 줄 아세요? 거기에 재택근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쓰고요. 프로슈머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980년도에 앞으로는 농업사회가 아니라 산업사회도 아니고 앞으로는 지식정보사회로 가야 돼. 지식정보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던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이 1980년도에는 어떤 형편이었냐 그러면요. 칼라TV도 안 나왔었어요. 칼라TV가 1981년도에 나왔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렇다고 삼성에서 반도체를 만들었냐? 아니에요. 1980년도에 삼성이 반도체도 안 만들었을 시절에 이 엘빈 토플러는 엄청난 통찰력과 과학적인 뒷받침을 가지고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바뀔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주목한 나라가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은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농업에서 산업화로 넘어갈 때 작게는 100년에서 몇백 년씩 300년 가까이 걸렸는데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50년밖에 안 걸린 나라다. 대단한 나라다. 그만큼 열정이 많은 나라고 한다면 하는 나라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사실은 집중하기 시작했고요.
그것 때문에 50년밖에 안 돼서 산업화를 이뤘는데 그 산업화를 계속해서 밀고 나가면 중국 같은 나라가 나와서 앞으로 선진국들의 종주국이 되면 거기 선진국들이 만들어내는 제품을 싸게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면 당신네들 앞으로 설 기회 없다. 당신네들이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은 지식정보화 사회를 가야 된다라고 그때부터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앞으로 부의 변화는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변화의 속도에 딱 맞게 가는 기관은 기업체밖에 없다라고 딱 명명해요. 기업은 100마일, 우리를 킬로미터로 치면 160km로 달리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10분의 1, 10마일의 속도로 가고 있으니 도대체 기업이 따라가는 인재들을 받출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의 미래에서 책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엘빈 토플러는 적어도 학교 교육은 직업 교육 이상이어야 된다. 하지만 이게 도대체가 개편이 안 된다. 심지어 테슬라의 CEO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래요? 일론 머스크가 뭐래요? 앞으로 죽어도 안 바뀔 기관이 하나 있다면 학교다. 그래서 나는 그 학교를 다닐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나는 때려치운다. 그래서 세상을 바꿀 리더들은 다 학교부터 때려치웠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빌 게이츠조차도 부의 미래에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는 한마디로 무용지물이다라고 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기존 교육,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했죠. 메나테크를 만나기 전엔 저는 끊임없이 앞으로도 제가 메나테크를 안 만났다면 저는 시간과 노동을 바꾸어서 끊임없이 열심히 사는 게 최선인 양, 끊임없이 열심히 사는 게 정말 재짓지 않고 사는 것인 양, 저는 그렇게 살았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부자 아빠라는 메나테크를 만나서 현실 세계의 비즈니스를 제가 배우게 됐고요. 내가 내 소득의 원천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알게 되어서 저는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엘빈 토플러가 뭐라 그러냐면 학교 교육이 이렇게 엉망이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믿어서는 이제 안 된다. 심지어 대한민국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만약 기업들의 변화 속도가 시속 160km라면 이게 100마일이거든요.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의 변화 속도는 그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전통 교육, 학교 교육을 믿지 마라. 반드시 비즈니스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교육을 당신들이 받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06년에 부의 미래를 짓고 2016년에 작고하셨어요. 2016년에 작고를 할 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미디어들 KBS, YTN, MBC, SBS 모든 방송에서 대서특필을 했어요. 세계적인 미래학자 그가 별이 지다라고 해가지고요 전부 특집을 해서 다들 내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여기 아까 제가 말한 게 나오죠. 제3의 물결에서요 지금 생각지도 못한 재택근무라는 말과 쓰다 동시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이 되어서 소비자가 생산도 하는, 소비자가 소득으로도 기회를 가지고 만드는 그런 프로슈머 경제가 나타날 건데 이 프로슈머 경제는 앞으로 세상을 바꿀 것이다라고 예견을 합니다. 여러분 좀 놀라는 체계라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 그리고 부의 미래 체계는 뭐라고도 얘기하냐 그러면 앞으로는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질병 때문에 대혼란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지금 겪는 거 싹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가상의 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거 싹 다 그 전에 다 예견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엘빈 토플러한테 전 세계인들이 미래학자 중에서 가장 모든 것들을 통찰력 있고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기반해서 제대로 예견한 유일한 존경하는 이 시대의 가장 미래학자라고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런 그가 2001년 6월 30날 엄청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것도 여러분 나중에 이건 제가 시스템 데이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어떤 회사의 리더, 어떤 기업의 리더, 한 국가의 리더가 얼마나 여러분 방향을 설정하고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그래도 책을 많이 읽은 사람 중에 한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해요. 왜? 그분은 학력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러죠? 그런 컴플렉스가 좀 있는 분이죠. 그가 청주교도소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여러 번 10번 가까이 읽었던 책이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에요. 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절대로 지금 산업사회에 안정하는
일본을 따라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바뀌어야 된다. 그럼 정보 지식 사회는 도대체 어떤 사회야? 라고 해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엘빈 토플러한테 그때 당시 이름이 한국통신정보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의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진단을 해다오. 그래서 이미 IMF 위기를 겪었던 김대중 시절에 우리 IMF가 왔었잖아요. 위기를 겪었던 대한민국을 정말 엘빈 토플러가 모든 걸 내려놓고요. 만 6개월을 미친 듯이 연구를 해서요. 2001년 6월 30일 딱 독대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그래서 11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냅니다. 보고서 제목이 이거예요. 위기를 넘어서 21세기 한국의 비전. 한국이 앞으로 살아남으려 그러면 한국은 앞으로 IT 강국으로 가야 됩니다. 한국은 앞으로 지식정보사회에 기반한 일들을 인프라를 쌓고 반드시 거길 가야 망하지 않습니다라고 보고서를 냅니다. 놀라운 건 이걸 받아들인 김대중 대통령은요. 그때 당시에만 해도 정보통신이 이런 따로 떡대에서 주목한 부서가 아니었어요. 이 보고서를 받고 나서 정보통신부를 승격시켰죠. 그러면서 지금의 인프라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한국이 20세기 190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정말 산업을 발전시킨 건 너무 잘했다. 산업경제에서 21세기 지식기반 경제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수출 경쟁으로 살아남기에는 중국 같은 나라, 인도 같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지식경제 기반으로 남아가야 된다.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내가 준 보고서대로 안 하면 당신네들은 선진국의 종속국가로 남게 되고 앞으로 선도국가로 가는 일은 멀어질 것이다. 당신들이 선택해라라고 해요. 그 선택은 현재 모든 한국인뿐만 아니라 향후 수십 년 동안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면서 보고서를 내고요. 남다른 선택, 남다른 삶을 원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그때부터 우리나라를 IT 강국으로 만드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을, 기틀을 마련하는 일을 합니다. 그 직접적인 보고서가 엘빈 토플러가 낸 보고서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엘빈 토플러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이제쯤은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한 나라도 다른 삶을 살고 싶으면 다른 선택을 했듯이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다른 삶을 살려면 다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는 메나테크를 만나고 부자 아빠를 만난 것 자체도 너무 감사했었는데 부자 아빠가 주는 엄청난 선물도 저는 또 한 번 받았어요. 메나테크는 나의 부자 아빠답게 건강에 대한 최고의 솔루션, 그 아이템을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아이템을 선물 받았는데 이 아이템은 메나테크에서 말하는 이 아이템은 도대체 어떤 아이템이냐? 여러분 어떤 회사의 아이템을 말하는데 그 첫 장면이 세포 단위부터 나온다는 건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채소 단위로 갖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채소 단위가 뭐죠? 세포입니다. 세포 끝단에 있는 이 물질이 도대체 뭐길래 이 물질에 정말 있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유일하게 만들어내는 곳이 메나테크의 아이템인데 여러분 사실은 이 내용 들어가기 전에 미국에서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너무 지쳐 있었을 당시에 이제는 자국 경제도 좀 챙겨야 되는 그런 타이밍에 미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은 점점 더 나아져 가지고 과학은 발달하고 있고 제약회사는 엄청나게 약들을 쏟아내는데 국민들은 점점 더 아파지고 의료비는 점점 더 많이 지출이 되어서 의료비를 못 내는 사람들이 홈리스로 전락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한테 아젠다를 줍니다. 도대체 사람의 채소 몸 단위를 분석을 해서 필요한 게 뭔지를 분석해서 그거를 보충해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봐라고 해서 아젠다가 떨어져서 미친 듯이 과학자들이 연구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세포 단위 채소 끝단에 붙어있는 이 당사슬에 대한 연구가 미친 듯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기간 10년 안에 노벨 생리학상을 6번이나 받는 그런 쾌거들이 일어나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과학자들이 봤어요. 그래서 세포 끝단위를 봤더니 머리카락처럼 흩날리는 당사슬이 있더라. 수용체가 있더라. 도대체 이게 뭐야라고 과학자들이 봤더니 이 끝에 있는 수용체들은 인지 면역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들은 외부로부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독소 이런 나쁜 것들을 인지해서 바로 거기서 면역해버리기도 하고 좋은 호르몬들은 받아들이기도 하더라. 그런데
끝단에 있는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없으면 결국 무용지물이더라. 얘가 너무 중요하더라라고 네이처지의 표지에 실리면서 생리학상을 받아요. 여러분 보통 이 정도 되면 이런 과학자들이 만들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과학자들은 이제 끝난 거죠. 왜? 엄청난 제약회사들이 붙어가지고 제품으로 상용화해내려고 만들려고 하죠. 맞죠? 그게 지금 다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품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못 만들어요. 왜? 세상에 이 메나테크라는 회사가 그들이 과학적으로 밝혀내기 훨씬 이전에 엠브로시아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이름을 따서 신들이 먹는 음식이라는 이름을 따와가지고요, 내 라이프 전체에 엠브로시아 신들이 먹는 음식을 먹어서 건강해지라라고 하는 이 엠브로토스 라이프라는 제품을 완전히 만들어버렸고, 이걸 다른 제약회사나 다른 과학자들이 못 만들어내게 특허로 빵빵빵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죠? 놀란 만큼 고마운 만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실 특허 유지하는 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요, 이거를 전 세계 155개국에 특허로 전부 다 출연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해 본들 이 당영양소, 이 당사슬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당사슬을 화학으로라도 만들고 싶은데 못 만들어내요. 합성이 또 안 되네. 그리고 특허에서 한두 개 종목을 가지고 가서 합성을 해도 안 된다. 어떤 것도 가져가서 하면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만들 수가 앞으로도 forever 영원히 못 만듭니다. 여러분 놀라는 척 좀 해주세요. 대박 한 번만 해주세요. 대박의 옆에 분들이 좀 깨세요, 잠을. 여러분 대박 한 번 더 대박.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 이 어메이징한 이 대박 같은 이 소식을 여러분 메나테크 비즈니스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고맙죠? 이 정보를 준 스폰서한테 고맙다고 인사 한번 하세요, 여러분. 부의 미래의 저자, 전 세계가 정말 이분보다 더 통찰력을 뛰어나게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미래학자는 없다라고 한 엘빈 토플러가 부의 미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요, 과학만큼 커다란 충격을 준 기준도 없다. 만약에 엘빈 토플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실을 뭔가 밝힐 때 과학이라는 잣대로 보지 않으면, 과학을 무시하면, 과학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건 기업이든 나라든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책에 마침표 찍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엘빈 토플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그 기준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그건 다시 재현을 해서 바꾸어서도 해서도 검증이 이중으로 돼야 된다라고 말을 찍습니다. 이게 19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연하나 그러면요, 당신네들이 아무리 어떤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 자기네 제품이 계속 좋다고 일관성 있게 자기네들이 계속해서 반복해 본들, 어떤 권위자가 와서 돈 받고 이 회사 제품이 너무 좋습니다, 이 회사 사업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해 본들, 그 회사가 아무리 역사 깊은 이야기라고 말해 본들, 이거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엘빈 토플러는 진실의 여과장치로 반드시 과학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마침표 찍었어요. 여러분 고맙죠? 그러면 과연 메나테크는 과학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회사냐? 여러분 얼마 전 아시아 메나페스트에 온 메나테크의 과학자문단의 최고 수장인 유준태 박사님이 오셔서 프레젠테이션 한 겁니다. 이건 일부러 저희 사업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메나테크가 과학회사라는 걸, 엘빈 토플러가 말하는 과학이 뒷받침 회사라는 걸 전 세계 만방에 유튜브에 흘리기 위해서 일부러 유튜브 촬영을 하고 강의를 한 겁니다. 유튜브 강의는요, 여러분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지만 알고 하는 저희 같은 경우는요 작정하고 하는 거죠. 유튜브는 어떤 자료든 업로드로 누구나 받아줄 수 있지만 잘못된 자료라고 해서 삭제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걸 안 스티브 주연태 박사는요, 메나테크는 과학하는 회사입니다. 왜 전 세계인들이 메나테크의 서플리먼트, 메나테크의 제품을, 영양제품 보충제를 이렇게 열광을 하느냐면 메나테크는 과학기업이다라고 유튜브에서 바로 삭제할 수 없는 과학을 검증해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학에서 공대죠, 공대에서 노벨상을 받는 것과 종합대학에서 받는 것은 여러분 또 다릅니다. 그러면 한 개 대학에서 가장 많은 전 세계 노벨상을 배출한 데가 MIT 공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MIT 공대는요 2001년부터 세상을 바꾸는 기술들을 리뷰지를 통해서 발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발표한 지 3년차 되던 2003년도에 세상을 바꿀 10대 기술을 선정해서 그 10대 기술과 함께 가장 그 기술의 접목에 압도적으로 선구자 역할을 하는 그 기업도 함께 공개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10가지 중에 9개는 전부 다 공대와 관계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글리코믹스는 생물학입니다. 자기 공대에서 취급하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 관계자들에게 자문을 묻고 또 묻고 빅데이터를 돌려서 선정한 회사가 바로 메나테크예요. 결국 메나테크 본사 임원진들이 가서 3박 4일 동안 부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선정이 됐기 때문에 했는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이 MIT 공대에서 앞으로 세상을 바꿀 10대 이 기술들이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여기에 보면 제임스 퍼슨 박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술이 발표하는데 혁혁한 공로, 그들의 연구 뒷받침, 과학적인 뒷받침을 한 사람들이 다 표지에 실렸어요. 그 중에 이 글리코믹스를 주장한 사람이 제임스 퍼슨 박사입니다. 오케이?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인터뷰를 할 때 98년도에 이미 미국 정부는 400억 불을 투자해서 40개 넘는 연구기관, 40개의 연구기관이라 하면 대학을 비롯해서 모든 연구기관에 글리칸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여러분 400억 불 합니까? 여러분 지금 현 환율로 하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약 52조예요. 52조. 여러분 98년도 대한민국의 한 해 총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7조예요. 7조 원. 여러분 대한민국 1년 총 예산이 7조 원인데 이미 미국은 98년도에 400억 불 52조 원을 우리가 거의 한 7, 8, 56 8배 이상의 대한민국 총 예산의 8배를 넣어가지고 글리칸에 대해서 연구했다고. 여러분 좀 놀래라고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건요.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건요. 전 세계 어떤 제약에서 어떤 네트워크에서도 절대로 못 따라오는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2024년 올해 예산은 얼마인 줄 아세요? 612조예요. 612조의 약 10%에 해당, 12%에 해당하는 52조를 이미 98년도에 40기관에서 한 5년의 프로젝트에서 하다 보니까 마침표 찍은 거예요. 왜? 과학적인 데이터 나왔죠? 여러분 나왔죠? 2003년도에 MIT 공대에 나올 만한 자료 있는 거 맞죠? 그러니 그거 뭐랍니까? 내가 만약에 이 엠브로토스를 내가 판다라면 나는 한 통당 얼마 받겠다 그래요? 15만 불. 지금 우리나라 환율로 2억 원 받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유도 나와 있잖아요. 당 영양소는 글리칸은 이걸 안 먹어서 당화가 제대로 안 되면 죽는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글리코 영양소 먹으면 몸이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안 먹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유식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정말 2억 원이 아니라 이걸 합성으로 일본에 가면 합성으로 겨우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약국에 팔아요. 맘노즈 얼마, 글루코즈 얼마, 자일로즈 얼마. 이게 약국에서 그람당 팔면요 한 10억 원 돼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약국 가서 일본에 가서 합성으로 10억 주고 사드시든지 아니면 제임스 퍼슨 박사한테 엠브로토스 2억 주고 사드시든지. 돈이 많아서 여러분 안 드시는 겁니까? 왜 문남지 사장님이 드시라고 하면 여러분 비싸다고 안 먹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왜?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뭐 어지간해도 놀랍지도 않아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거 여러분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보면 2001년 노멤버면 몇 월이에요? 11월 14일이죠. 2001년 11월 14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미하원 청문회가 열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2달 전에 2001년 9.11 테러가 났어요. 9.11 테러 맞죠? 9.11 테러가 났는데 갑자기 미하원 청문회에서 청문회를 열었어요. 왜? 큰일 났다. 이번에 비행기에 폭격에 의해서 쌍둥이 빌딩이 폭격당해서 테러를 당해서 망정이지 만약에 9.11 테러 당시에 폭격기와 함께 바이오 테러리즘 이 생화학 테러가 있어나서 미국인들 속수무책으로 다 죽었다. 이거 어찌해야 되노? 이거 바이오 테러리즘에 대한 이 대안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해서 미하원 청문회를 벌였어요. 그럴 때 이 답을 구하고자 미국 정부가 답을 구하고자
미국의 네로라는 과학자, 네로라는 제약회사, 네로라는 모든 업체들 싹 다 불렀는데요. 거기에 네트워크회사 한 군데도 못 갔습니다. 유일하게 어느 회사가 간 줄 아세요? 메나테크 회사가 갔어요. 메나테크에 레지 맥다니엘이라는 이 박사님, 이 의사가, 이 닥터가, 이분이 초청받아 갔어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빅데이터를 돌려서, 왜냐하면 아까 말했죠. 이미 98년도에 400억 불에서 52조 불을 투자를 해서 생명에 직결되는 영양소가 글리칸이라는 거 이미 나와버렸고, 세상을 바꿀 핵심 기술이라는 거 나왔는데, 도대체 9.11 테러가 일어나니까 바이오 테러리즘에 대한 것도 대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청문회가 벌어졌어요. 가서 아젠다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진행자가. 왜냐하면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 구글링을 해서 들어가 보든 미국 그 청문회 그 열린 거 검색을 하면 여러분 다 나오는 자료예요. 이게 사실은 2001년 9월 11일부터 시작해서 10년간은 비밀리에 보장이 돼서 10년간은 외부에 오픈이 안 됐어요. 11년 차부터 오픈이 돼서 지금 여러분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뭐라고 했냐? 사회자가 얘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쩌면 되노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쩌면 되노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과학자들, 제약회사의 모든 책임자들 입 꾹 다물고 머리 딱 이렇게 밑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왜? 할 말이 없잖아요. 대안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레지 맥다니엘 박사님은 저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바이오 테러리즘이 아니라 어떤 생화학 테러가 와도 Don't worry, be happy.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왜? 우리는 이미 2001년 이전에 이런 바이오 테러리즘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엄청난 위기에도 우리 몸에 당 영양소를 많이 넣어서 당사슬을 빼곡히 채워주기만 하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거기 다른 참석한 사람들이 막 야유를 보내요. 정신이 나갔네 드디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서플리먼트 영양소가 그런 일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고 막 이렇게 막 그때부터 야유를 보내요. 그러니까 바로 레지 맥다니엘 박사가 뭐라 그래요? 이 PT를 딱 꺼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근거 수준 피라미드. 내가 백데이터가 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미 모든 실험실 연구부터 시작해서 환자를 대하는 임상 실험까지 다 마치고도 임상 데이터가 3,000명 이상이 있는, 3,000명이 아니라 여기는 몇만 명이에요, 여러분. 75만 명이에요. 75만 명은 이미 2001년 이전에 전부 적용시켜 봤는데 노프라블 단 한 명도 부작용 없이 다 완치되었다.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조용해요. 그러자 다시 레지 맥다니엘 박사가 여기 보면 슬라이드 딱 바뀌죠. 뭐라고 바뀝니까? 그 75명의 임상 데이터를 만드는데 함께 연구했던, 그 임상에 함께 참여했던 대학과 병원과 교수들의 이름을 전부 나열합니다. MD 앤더슨 병원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병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가 아는 모든 대학들이 여기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도 모자랄까 봐 슬라이드 3번에는요 뭐를 보내는 줄 압니까? 사이언스지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글리칸이 인체에 필요한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데 모든 논문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료들을 싹 다 제출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러고는요 결론을 내죠. 아, 미국은 앞으로 그런 생화학 테러가 와도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마침표 찍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레지 맥다니엘 박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요 세계적인 성체줄기 학자입니다. 세계적인 성체줄기 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 인체는 충분한 글리칸, 엠브로토스, 당영양소를 섭취만 하면 스스로 줄기세포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 마침표 안 찍거든요. 근데 마침표를 찍어버렸어요. 심지어 맥다니엘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리코 영양소를, 엠브로토스를, 당 영양소를 일주일에 하루에 한 통씩 여러분이 드시기만 하면 당신 몸에 있는 줄기세포는 500배 이상 증가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글리코 영양소를 통해서 본인이 줄기세포가 만들어져서 많은 치료를 한, 특히 뇌 쪽으로 뇌에 잘못된 부분 사람들에 의해서 치료한 사실들을 가지고 백데이터들을, 논문들을 막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2001년도에 미 하원 청문회 가서 얘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다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면역 체계는 상향 조절이 될 수 있다. 몸을 영양으로 요새화하면
100만 명을 죽이도록 고안된 병원체가 아예 무력화된다. 1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이거를 내가 통째로 다 먹어도 이걸 무력화할 수 있다. 왜? 내 몸을 인지 면역하는 당뇨연소를 요새로 빼곡히 채워 넣으면 이게 무력화된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 발표와 함께 당뇨연소를 글리코 영양소를 먹으면 성체줄기 세포를 배양하고 할 필요 없이 일주일 내내 이렇게 수천억 개 줄기세포가 생긴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반대 세력들이 막 미친 듯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과학자가 어떤 논문을 사이언스지에 내고 논문을 내잖아요. 이분도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이렇게 논문을 냈어요. 글리코 영양소 먹으면 이렇게 좋아진다라고 논문을 냈어요. 우리 한국석 박사가 사이언스지에 논문 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논문이 맞는지 안 맞는지 거짓인지 안 하는지 다른 과학자들이 빗달같이 달라들어가지고요. 이 논문이 잘못됐다라는 걸 막 그때부터 TF팀 만들고 언제부터 친했다고 막 모여가지고요. 막 이게 아니다라는 걸 반증하기 위해서 막 끌어내립니다. 결국 그래서 한국석 박사도 밝혀졌잖아요. 그런데요, 이 레지 맥다니엘 박사는 지금까지 절대로 이게 논문으로 나오면 안 되고 이 말이 틀리다라는 걸 검증하기 위해서 엄청난 줄기세포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수년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논문이 잘못됐다는 걸 못 밝혀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막 놀라는 책이라도 좀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 그러니 이 제품을 먹으면 줄기세포가 만들어지니까 뇌졸중 환자도 뇌출혈 환자도 파킨슨 환자도 뭐 농도자 환자도 또 뭡니까 황반변성 환자도 암 환자도 다 나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드시는 건 도대체 나는 뭐 때문에 그런지 나는 모르겠어요. 글리코 영양소가 엠브로토스가 성체줄기세포에 관련한 논문이나 아티클들이 여러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의대를 비롯해서 해마다 2만 편 이상의 논문들이 글리코 영양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해서 끊임없이 논문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게 지금의 작금의 현실이에요. 레지 맥다니엘 박사가 줄기세포가 엠브로토스가 먹으면 줄기세포가 들어가서 이런 질병들이 전부 다 해결이 된다라고 나온 내용이에요. 각종 암, 자가면역질환, 빈혈, 면역결핍, 연골기형, 각막이 재생이 되고 뇌졸중이 낫고 심장마비에 대한 심근 이상이 전부 회복이 되고 파킨슨이 낫고 혈관이 생성이 되고 위장관이 상피가 낫고 피부가 재생이 되는 게 바로 엠브로토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이건요 세계적인 국제적인 변호사 그리고 세계 인명 대사전에 있었던 이주영 박사님이 우리 그룹에 준 선물 중에 하나예요. 글리코 영양소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면 빌 게이츠처럼 돈 많은 사람도 200개 줄기세포를 만드는데 주사 비용이 250불인데 1조개를 만들려 그러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못 만든다. 근데 이건 뭐냐 25달러에서 50달러는 이건 뭐냐면 엠브로토스를 말하는 거예요. 엠브로토스를 캡슐이 된 것들 여러분들이 먹으면 이렇게 수조 원을 넣어도 만들어지지 않을 줄기세포가 만들어지며 비용문으로도 이렇게 탁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사님이 또 하나 선물 준 게 있죠. 글리코 영양소, 영양으로 치료되는 이 글리칸으로 해결되는 엠브로토스로 치료하는 미국의 10대 병원을 다 알려주고 있어요. 매사추세츠 제너럴 호스피스 보스턴에 있는 대학부터 시작해서 존스 홉킨스 병원, 메이오 클리닉, 여러분이 알만한 대학 모든 대학들은 그냥 일반적인 항암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영양 치료를 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치의가 먹지 말라고 하면 아니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도 먹으라고 하는데 당신은 왜 못 먹어? 왜냐하면 한마디로 공부를 안 하니 정보에 모르니 어쩔 수가 없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싸워서 뭐 삐질 일이 아니라 그냥 긍휼히 여기시고 내 몸을 맡겨야 되는 내 몸을 선택해야 되는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만 그들이 하시면 돼요. 이분이 레지 맥다니엘 박사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제가 레지 맥다니엘 박사님을 봤을 때 복장을 그대로 오늘 연상하려고 오늘 이 옷을 입고 있어요. 같은 옷 다른 느낌입니까 여러분? 이분은 세계적인 줄기세포 정체줄기 학자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분이 한번 강연을 드리려고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줄기세포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기관 나라에서는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20년 30년 일정이 풀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분이 2017년 말인가 2018년 초에 대한민국에 왔어요. 대한민국의 산부인과 의사협회랑 줄기세포 하는 기관이랑 또 다른 한 군데에서 이분의 강연을 듣고자 이분을 모셨어요. 저도 이분이 온다기에 여기 롯데호텔이거든요. 서면에 있는 롯데호텔에 제가 PPD를 선착하고 나서 이 PPD 이게 딱 배치하고 이 옷을 입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의사들이잖아요. 전부
다 줄기세포 관련된 그런 닥터들이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입빗질을 하고 있으니까 저보고 오라 하더라고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러더라고. 나 메나테크 어소시에이트다 나는. 나 PPD다 그래서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정말 럭키하네. 너 정말 럭키하네. 내가 이 세상에 먹기만 하면 줄기세포가 만들어지는 메나테크 질하나? 니 진짜 럭키하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글리칸이 당영양소가 세상을 바꿀 거니까 당신 여기서 열심히 일해라. 내가 응원할게. 우리 사랑하는 큰딸도 메나테크에서 실버 PD로 일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박수 한번 치세요. 자기는 가서 지금 아무리 얘기해본데 의사들이 안 믿는데 글리칸 먹으면 글리칸 의사들처럼 말 안 듣는 사람 없대요 여러분. 의사 가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엠브로토스 먹으라 그래도 안 믿는데 그냥 자기는 포기했대. 그러니 사업하는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많은 기회를 줘서 내보고 보자마자 럭키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당신 앞으로도 당신 삶에 럭키는 빠뜨리지 않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하고 얼마나 많이 사진을 많이 찍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더 이상 여러분 9.11 테러에 가서 미향원 청문회 가서 전 세계를 대표로 해가지고 글리코장소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이 사람과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 그것도 못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아파야 돼요 여러분. 답 없어요. 여러분 너 어메이징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스폰서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박수 한번 또 치세요. 더 나아가서 2012년도에는 미국이라는 정부를 정말 전 세계 패권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200명 이상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로 똘똘 뭉쳐서 해마다 보고서를 내게 합니다. 그 200명 이상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미국 정부에 이런 보고서를 냅니다. 건강에 있어서만큼은 당사슬이 너무 중요하다. 당사슬이 없으면 사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은 마지막 보고서에는 뭐라고 됐냐면 이 귀한 물질을 한 개 회사가 독점하고 있으니 미국 정부는 제발 이 메나테크를 어떻게 설득을 하든 전 국민이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다오라고 보고서가 사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 엄청난 이 보고서를 뒤로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이 어메이징한 이 독보적인 아이템을 손에 넉 쥐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모른 척 하시기 있기 없기. 제가 오늘 최고의 선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준 거 맞습니까? 고맙습니다라고 박수 한번 치세요 여러분. 그런 회사가 99년도부터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서 지금까지 건재히 있습니다 여러분. 네트워크 회사 중에서요 네트워크 메나테크라는 이름을 딱 치면 네트워크 회사에 나스닥에 등록된 회사는 유일무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바꿀 핵심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나테크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메나테크가 여러분이 선물로 가져가신다면 여러분 인생에도 앞으로 더 큰 비전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래서 메나테크의 진짜 비전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비전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인데요. 여러분이 제가 드리는 부자아빠라는 이 선물을 이 비즈니스를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여러분한테 어떤 어메이징한 비전이 되냐 그러면 이건 파니커도 너무너무 큰 거예요. 왜? 앞서도 말했지만 세계적인 미래학자 부의 미래, 앞으로의 부의 미래, 앞으로의 미래의 부는 여러 가지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만들 수는 없고 여러분이 양자과학을 할 수는 없고 여러분이 또 IT를 또 다른 뭐 어떤 걸 뭐 챗GPT를 여러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병을 치료하는 식품을 갖고 있는 회사 같으면 여러분 부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2018년도 뉴스인데요. 2018년도에 앞으로 세계 헬스케어 시장이 약 11조 5천억 달러래요. 우리 하나로 하면 약 1경 3,046조 원입니다. 1경이라는 단어 여러분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이건요 놀랍게도 코로나가 오기 이전입니다. 그러니 삼성조차도 복제약 이제는 반도체 투자 안 합니다. 삼성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곳이 헬스케어 시장, 복제약 시장입니다. 여러분 바이오 시장입니다. 엘빈트폴의 부의 미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앞으로는 다가올 21세기에는 20세기가 아니에요. 20세기는 네트워크 마케팅 시대가 아니었었어요. 산업사회였기 때문에 기존의 유통이 판을 치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기존의 시장 유통 구조는 완전히 무너지고 그 자리를 네트워크가 대신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를 했고 병을 치료하는 식품을 갖고 있는 회사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435페이지에 보면 여기 보면 병을 치료하는 식품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식품으로 질병을 대처해야 된다. 질병으로
식품으로 질병을 퇴치해야 된다. 실제로 매년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비형간염으로 죽어가고 있다. 심지어 비형간염 보균자도 전 세계적으로 4억 명에 이른다. 이게 미국에서는 3차에 걸친 간염 예방 접종 비용이 약 200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 큰 비용이다. 그래서 코넬 대학 같은 연구진은 바나나의 간염 예방 백신을 이식하는 연구를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성공하면 한 번 복용에 10센트 이상의 정도로 거저다 이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심지어 여러 가지 인도에서는 어떤 콜레라를 막기 위해서 또 유아 사망을 막기 위해서 어떤 그 설사를 예방하는 거에서 토마토에 이런 걸 해야 된다. 옥수수나 비타민 강화제에다가도 난꼬성 섬유증을 막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를 하지만 여기 그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가능성의 출발점일 뿐이지 아무도 이걸 만들어낸 회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한번 비틀어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진짜 이걸 못 만들어냈어. 이걸 개발을 못해서 이럴까요? 여러분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요 우리 인간의 수명이 200세까지 된다라고 이제 결과 났어요. 이문식이는요 여러분 잘하면 3세기를 삽니다. 전 1968년생이거든요. 20세기 사람이 지금 2023년이니까 21세기 살고 있죠. 여러분 제가 150살까지 제가 무조건 산다 했잖아요. 150살까지 131살만 돼도 저는 22세기 2100년도에 제가 살아요. 그런데 실리콘밸리에서 200살까지 살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다 만들어놨대. 가진 거랑은 돈밖에 없는 사람이 글리코겐 약속 계속 먹어 제끼고 거기서 만드는 제품만 알아야 하나 먹으면 제가 2100년도에 제가 살 겁니까? 살 거면 저는 이순신보다 세종대왕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 3세기를 살아내는 사람 3세기를 여러분 지구상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없어요. 3세기를 살아낼 유일한 인류의 유일한 인류 여러분. 그런 사람이 건강에 소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데 소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거나 그냥 응? 저는요 병을 치료하는 식품들이 가능성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도 우리 한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단행법이 못 만들어지게 하는 기득권자들의 세력에 임하듯이 이것도 저는 자본력에 침식당해서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된다라고 봐요. 여러분 그 정도는 다 의심할 수 있는 부분 맞죠? 그러나 그 뜻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병을 치료하는 식품이 나와야 세상을 바꾼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각종 이런 질병들을 치료하는 글리코 영양소 식품들을 갖고 있는 회사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고 박수 한번 치세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236쪽에 뭐라고 하냐 그러면 프로슈머 중에서 프로슈머 경제가 굉장히 세상을 바꿀 건데 프로슈머란 여기서 말하는 에이벤트플러가 말하는 프로슈머는 일종의 이거예요. 왜냐하면 소비자와 생산자의 간격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심지어 어디입니까? 이케아 매장에서 가구를 사와서 내가 조립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완제품을 사온 게 아니잖아. 이것도 프로슈머예요. 이것도 에이벤트플러 프로슈머 경제에 들어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말하는 게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미국의 그 최첨단의 돈덩어리 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쏟아붓고 있는 미국의 이 병원에서 1년에 감염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환자가 9만 명이 넘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단적인 예로 당뇨 환자를 미국 사람들이 미국 병원에서 한 명도 고친 적이 없다라고 해요. 누가 고쳤냐? 프로슈머들이 고쳤다라고 얘기해요. 프로슈머들이 자기가 알아서 당뇨 진단기 사서 자기가 측정을 하고 자기가 알아서 야채 주스 막 하나 마시고 자기가 알아서 글리코겐 영양소 먹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약 99% 이상이 프로슈머들이 고쳤지 제약회사나 병원에서 한 게 아니다라고 에이벤트플러가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는 프로슈머 경제가 폭발할 건데 이걸로 통해서 프로슈머 경제가 폭발할 거고 앞으로는 엄청나게 부자들이 여기서 쏟아질 건데 뭐라고 하냐 그러면 새로운 병관장자들이 수두룩하게 나타날 것이다. 왜? 프로슈머 경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에이벤트플러가 우리 여러분 차트에서 나왔잖아요. 정보와 사회는 결국 프로슈머의 시대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엄격한 분화가 해체가 되고 소비자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기존의 유통과 달리 소비가 수입이 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앞으로 벌어진다. 그 부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예측하고 어디에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클린턴 정부는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에 프로슈머 경제에 걸맞는 모든 시스템적인 제도적인 것을 다 완벽히 마련해 둔 대통령이기도 하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느낀 게 뭐냐면 2023년에 제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한 1년에 200만 원 이상의 교육비를 내면서 저는 15년째 함께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탄생은 20년이 넘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근데 삼성경제연구소 역사상 한 인물, 그 인물이 지금 책 한 권을 가지고 3번 이상 프레젠테이션, 3번 이상 리뷰를 한 건 유일무이하게 부의 미래가 처음입니다. 2006년도에 부의 미래라는 책을 엘빈 토플러가 창간했을 때 거기에 최고 리더가 나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했고요. 2016년도에 엘빈 토플러가 작고했을 때 다시 리마인드에서 했었고요. 이번 2023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특집으로 부의 미래에 대한 세상을 바꾸는 CEO들을 모아놓고 특강을 한 게 이 내용에 나온 그 PT입니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PT를 제가 여러분에게 갖다 줬던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앞으로 거대한 부의 원천은 취향에 맞는 물건을 스스로 창조하는 능동자. 여러분, 우리 혈당 프로밸런스 우리 취향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해서 만들어진 거 맞습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내는 게 프로슈머들이에요. 그 프로슈머 경제가 앞으로 세상을 지배할 건데 앞으로 거대한 부의 원천은 프로슈머 경제에 달려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과 의료위기의 해법도 프로시밍에서 찾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고령화 시대에 맞는 어떤 국가든지 간에 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국가가 투자하려고 그러면 어디 투자해야 된다? 프로슈머 육성하는 데 투자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마침표 찍어버렸어요. 이게 제가 얘기한 얘기가 아니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부의 미래의 책을 발췌해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의대를 나오지 않아도 생리학이라든지 해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공부하는 똑똑한 소비자들을 위해서 질병들의 원인과 치료법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이런 프로슈머들을 육성하는 것이 국가가 살 길이다라고 마침표 찍는 거예요.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이 메나테크라는 부자 아빠를 만나서 이렇게 앞으로 부의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아젠다를 비전을 확 주는 이런 곳에 여러분 함께 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또 치세요. 여러분 제 강연에 여러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좀 자려고 막 고개를 뒤로 해도 잘 수가 없고 막 앞으로 치고 잘 수가. 왜냐면 내가 수시로 박수를 치기 때문에 스폰서가 이렇게 목을 내고 하는데 어디서 잠을 자고 말이지. 여러분 그래도 부자 아빠가 싫다. 이렇게 엘빈 토플러가 한 나라를 구하고 이렇게 엘빈 토플러가 앞으로 엄청난 기업이 됐던 개인이 되었건 부의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삶을 여러분은 싫다라고 하면 여러분 다른 선택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 아시죠? 이제는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30시간마다 억만장자가 나타나는 시대예요. 내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내가 억만장자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33시간마다 100만 명이 들어가는 급빈층으로 계속해서 몰아떨어져야 돼요. 이건 MBC에서 특집으로 나온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빈부의 격차가 양극화되면서 이 부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냐라고 봤더니 보고서 제목이 고통으로 얻은 이익으로 해서 특집으로 나온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을 독점으로 했던 회사들은요 1초마다 얼마씩 벌어들였다는 거예요. $1,000예요. $1,000 130만 원씩 1초에 10초면 얼마예요? $13,000. 여러분 하루 24시간 얼마인 줄 아세요? $1,100. 1,100억 우리 돈으로 치면 그러면 10일이면 뭐 얼마예요? 11조죠. 1조죠 1조. 그럼 30일이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3조 원이 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싫어서 이 사람들이 부자 될까 봐 내가 백신 주사 안 맞았는데 내가 안 맞아도 부자 되네 지금. 저는 안 맞았어요. 우리 글리칸 계속 먹었어요. 엠브로도스 이빨 먹었어요, 여러분. 화이자나 모더나는 이런 회사들은 앞으로도요 제2 코로나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작정만 먹으면, 마음만 먹으면 또 만들어서 위협하고요, 미디어 공격하면요 또 미친 듯이 가서 또 여러분 또 맞아야 돼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들은 엄청난 부자들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처럼 왜 빈곤을 대체해야 되냐 그러면 엘빈 토플러처럼 이렇게 극빈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식빵 하나에다가 바나나에다가 이런 간염을 예방하는 주사를 굳이 안 맞아도 식품에 넣어서 식품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만든다니까. 그런 걸로는 여러분 안 만들어요. 메나테크나 되니까 이 엄청난 특허비 내가면서 유지해가면서 세상을 바꾸는 핵심 기술들로 여러분 아까 저한테 그냥 준 거예요. 그러면 미친들이 고마움으로 미친 듯이 일을 해야 됩니까?
그냥 눈 딱 꼴찌 보면서 일을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 정말 너무해.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정하셔야 돼요. 메나테크 사업을 해도 시간은 흘러가고요. 여러분, 안 해도 시간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간을 정해두고 한번 해보세요. 3개월 한번 집중해 보시고요. 3개월 해서 여러분 성공 경험 하나 얻으세요. 3개월 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27명에게 자동 구매를 하는 걸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든, 3개월 집중해서 이런 메나테크 석세스 아카데미 다음 주에 있을 MBA, MSA 여러분 한번 초대를 한번 해보시든, 이런 어메이징한 이런 강의를 여러분 3개월 동안 한 100명 앉혀놓고 제가 했던 강의를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같이 한번 강의를 시청하는 일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든 3개월 집중하는 일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3개월 집중하는 게 성공 경험으로요, 여러분 3년 후에는 5년 후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삶 여러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메나테크 사업이 위대한 이유는요, 메나테크 사업이 어메이징한 건요, 바로 이겁니다. 제가 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박일건 사장님 과거에 목사님이셨어요. 저 김일건 사장님, 박대규 사장님 얼굴 쳐다보면서 김일건 사장님 말하려니까 헷갈려가지고 그러네. 박대규 사장님, 제가 아무리 박대규 사장님이 아무리 내가 목회를 했다라고 해서 사장님처럼 사장님 했다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목사들이 이렇게 복제가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의사가 종합병원의 의사가 내가 있으니까 당신도 하라고 해서 여러분 됩니까? 근데 메나테크는 어떻게 해요? 이문식이 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까지 복제된 거잖아요. 맞잖아요. 유일무이한 비즈니스입니다. 제가 있으면 제가 만들어낸 그 사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제가 만 7년 만에 메나테크라는 시스템을 만들고 복제한 소득으로 누적소득 13억 원을 받아서 $1,000,000 클럽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제가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누가 복제했습니까? 우리 문민영 사장님, 김도우 사장님이 10년 만에 $1,000,000 클럽, 10년 만에 13억 받는. 그러면 10년 동안 처음 시작해서 소득이 얼마 안 됐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평균으로 했다고 해도 1년에 최소한 1억 3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얘기잖아요. 최소한 한 달에 1,000만 이상씩 꾸준히 받았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여러분, 어떤 비즈니스로 내가 있으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복제가 가능한 비즈니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문식이는요, 과거에는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누구를 이렇게 돌보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의 1년 뒤, 5년 뒤, 10년 뒤의 삶은 레지 맥다니엘 박사님이 말했듯이 정말 럭키한 사람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엄청난 리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김태수 교수님이 늘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주의, 늘 내가 부자가 돼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걸 저도 기부하는 일을 기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가장 쉬운 대물림이 여러분 너무 싫지만 가난이에요. 가난이라는 영어 푸어라는 걸 가만히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문남이 사람 한번 읽어보세요. 발음 좋죠? 여기에 지세라. 우리 저기 이상훈 사장님 한번 읽어보세요. 푸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 읽어보세요. 자, 여기 지세라. 김도우 사장님만 읽어보세요. 자, 푸어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읽어보세요. 그렇죠. 자, 기회라는 걸 리피티들리 반복적으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패스하는 게 가난한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기회도요, 기회가 온전해지려 그러면, 기회가 여러분한테 진짜 선물처럼 다가가려 그러면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선택하셔야 돼요. 아무리 기회가 여러분한테 많이 오잖아요, 여러분이 선택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부자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죽을 듯이 뼈골 빠지게 일하게 만들어요. 왜? 이미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은 부자들은 싫어하기 때문에 절대로 동그란 수레바퀴를 만들어 놓지 않고 네모 수레바퀴로 만들어 놓고 일시킵니다. 그래서 딱 먹고 살만한 돈만 줍니다. 제가 메나테크를 알기 전에, 메나테크라는 부자 아빠를 알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어요. 노동소득. 그런데 메나테크를 알고 나서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렇게 어렵게 돈 버는 일이 아니구나, 동그란 수레바퀴가 있구나, 이걸 알고 난 뒤에는 제가 미친 듯이 알렸어요. 다음 주에 있을 MBA를 통해서 메나테크를 무지하게 알렸어요. 그 알리려고 여러분한테 막 알리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와서 내 생각 내려놓고 훔치는 기술을 가지고 와서 자기 걸로 가져가야 되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나 너무 바빠. 너무 바빠. 죽을 날도 없어. 너무 바빠. 아 괜찮아. 너 땡큐. 감사해. 나한테 신경 쓰지 마. 나 지금 괜찮아. 이걸로 충분해. 이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아무리 주려고 해도 이들이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 맞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가장 나쁜 선택은요 잘못된 선택이 아니에요.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루는 선택이에요. 미루는 선택. 저는 선택이 생존을 넘어서 진정한 자유를 결정짓는 에빈 토플러가 말하는 앞으로 챗GPT 시대, 에빈 토플러가 다 예견한 겁니다. 그런 시대에도 최고의 선택을 하실 2024년 1월 2일 첫 기회의 세미나 오퍼티니티 미팅, 이 기회의 첫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이 어떤 미루지 않은 선택을 하실 MSA에 와서 부자 아빠라는 선물을 여러분도 온전히 가져가실 선택을 하실 거라는 걸 저는 믿고요. 오늘 강의 마치려고 합니다. 박수! 오늘 제가 2024년 1월 2일 새해 첫날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을 바꿀 만한 앞으로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인생을 바꿀 만한 퓨처셀프의 삶을 그대로 그릴 만한 최고의 선물 부자 아빠를 선물 드린 거 여러분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무수 사장에게 선물을 준 이무수 사장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